자, 396페이지 신고와 납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전선에게 1급할 때 했던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추가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400페이지의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요? 아니, 예정 신고 때 한 거를 왜 확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은 예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해야 정상이겠죠. 그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다음 2번.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맞죠? 자, 두 가지 요건이었어요.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음 3번 조기 환급의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자,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자, 예를 들면 1월 1일에서 1월 31일 것까지를 언제 조기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월 25일까지. 그러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고 그랬죠? 매월 2월 1일에서 2월 28일 것까지를 3월 25일 날 해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고 3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해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가 있고 이게 매월이에요. 매월 할 수도 있고 2개월치를 묶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1일에서 2월 28일 것까지를 3월 25일 날 해서 15일 이내에 환급 2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해가지고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얘네가 매월, 얘네가 매 2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조기 환급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에 대하여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월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권은 어차피 신고를 해도 환급은 안 해주잖아요. 그쵸? 왜냐면 확정 때 또 신고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과세 기간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생기면 조기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영세율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1월에서 3월까지 신고하면 4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나면 환급은 안 해주고 나중에 확정 때 빼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영세율 적용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도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자,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다음 3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직원은 다음 4번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예정 고지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홍길동은 음식 재료인 야채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받았다. 맞죠? 다음 2번 상품을 직접 수출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 김삿갓은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기 환급 신청을 하였다. 왜? 영세율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맞고요. 3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이현주는 확정신고 기간에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어서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 자, 여러분 간이과세자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 먼저 나왔네요. 405페이지 잠깐 보세요. 405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를 해놨는데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임대 수입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다음 4번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 박 사장은 학원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없죠.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환급해요. 15일이죠. 15일. 조기환급은 15일이에요. 2번 사업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과세표준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거고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 기간에 있었다. 영세율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있는 걸 다 조기환급 신고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영세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셨나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4번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해야 된다? 또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옳습니다. 다음 5번 2020년 2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경우 시설 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 기한과 환급 기한은 2월 10일이죠. 그럼 이때가 제일 빠르겠네요. 2월에서 2월 28일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3월 25일 날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환급 되겠죠? 그럼 가장 빠른 날은 2번이 되겠네요. 3월 25일에 그리고 15일 이내 환급. 다음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자, 1번. 모든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 의무가 있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지만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직전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1,200만 원에 미달하는 범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납부 의무 면제는요. 간이과세자만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법인 사업자는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나 간이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불쌍한 사업자인데, 그죠? 어떻게 법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적용될 수 없고요. 4번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의무만 있다. 그렇죠?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6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다음은 과세 사업만 영위하는 주세미의 지출 내역이다. 이 중에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거. 자, 1번 창업 시에 재고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했대요. 이건 안 됩니다.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건 재고 자산을 많이 사놓는 건 시설 투자가 아닌 거예요. 다음 나머지 보세요. 2번 사업 설비를 확장했다든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다라든지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든지 얘네들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1번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더라. 다음 8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기간이라 함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조기환급 기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얘기였는데 지금 문제는 7월에서 9월 나왔네요. 똑같이 써볼까요? 자, 7월 1일에서 7월 31일 걸까지를 8월 25일 날 신고해서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했고 8월 1일에서 8월 31일 것까지를 9월 25일 똑같이 그 다음에 9월 1일에서 9월 30일 것까지를 10월 25일 날 이렇게 매월 할 수 있고 7월 1일에서 8월 31일 것까지를 9월 25일 날 신고해서 15일 이내 또는 8월 1일에서 9월 30일 것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해서 이렇게 그죠? 매월 매 2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누구라는 거예요? 11월도 해볼까요? 그것도 할까요? 10월 1일에서 10월 31일 것까지를 11월 25일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것까지를 12월 25일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1월 25일 이렇게 매월 하거나 또는 10월 1일에서 11월 30일 것까지를 12월 25일 날 신고를 할 수 있고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것까지를 1월 25일 날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럼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3번이 되겠죠. 과세 기간이 넘어가잖아요. 얘랑 9월 달 거랑 10월 달 거랑 묶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